Let's start level 1, a house for body 들어가겠습니다. Comparing weights라고 나와 있네요. comparing weights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capacity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capacit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capacity는요, availability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사전상의 의미로는 amount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The maximum amount that something can contain. 어떤 것이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양을 말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capacity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복수로는 capacities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예를 들어보면 the capacity of the freezer is 1.1 cubic feet라고 나왔는데 이 냉장고의 그 수용량이 뭐 1.1 이거 cubic feet은요. feet 세제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 큐빅이라고 들어가면 나중에 세제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겨서 요거 곱하기 뭐죠? 요렇게 요건가요? 이렇게 해서 세제곱을 큐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큐빅은 뭐 나중에 저희 뭐 연산할 때나 그 부피를 구할 때 부피 구할 때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네 최대치 양을 말하는 것이네요. 수용량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그죠? 뭐 동의어로 보니까 볼륨, 네 역시 부피죠. 그다음에 큐빅 메저, 부피, 사이즈, 디멘션은 차수죠. 차수, 1차원, 2차원, 3차원, measurement, 측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capacity, 이 house for body에서는요. 전보 매스 스타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워크북을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1학년 거에서도 그 메저먼트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1학년 거의 차이는 손톱으로 먼저 한번 에스티메이트 측정 한번 해봐 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2학년 때 되면은 랭스 중에서도 센티미터랑 뭐 인치를 좀 알아보자. 재보자. 자로 재보자. 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3학년 문제를 보시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메저먼트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온수도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파운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측정량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요거 동의어에서 보시면 capacity라는 거는 house for body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보시면 measuring 하는 건 measurement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구나. 네, 그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스페이스에 관련된 것과 이게 연관이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조금 어려운 예문을 볼까요? The company aimed to double its electricity generating capacity라고 나오네요. capacity. 이 회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더블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걸 더블로 만드냐면 electricity generating. 네, 전기 생산량을 생산 용량이라고 하네요. 용량 여기 전기 생산 용량을 2배로 하는 게 이내 목표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캐파시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뭐 다른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뭐 생산성이라던가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일의 효율이라고 하나요? 효율성 뭐 이런 거 아웃풋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생산 수용량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뭐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역할 아니면은 위치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건 내 캐파가 안 돼.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 이건 내 캐파가 아니야. 이건 내 어빌러티가 아니야. 내 능력 바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말로 우리 뭐라고 하죠? 콩글리시 쓰잖아요. 우리 내 캐파가 아닌데 뭐 이렇게 그때 그 캐파시티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페이지 프론트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요. These are all different sized birdhouses죠. 여기 보니까 그림에 different sized birdhouses 이렇게 나왔습니다. sized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크기로 된 birdhouses가 있네. 우리는 이거를 sized birdhouse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sizes of birdhouses. 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희 그 캠블리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These are all different sized
bird houses 아니면 these are all different sizes of houses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they are heading somewhere. 여기 새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데 이 heading은 head 아시죠?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고개가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heading. They are heading somewhere. They are going somewhere 해도 되지만 heading somewhere. 네, heading이라는 단어도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물어봐야겠죠. Why they are heading somewhere? Why are they heading somewhere? 원래는 이건데 Why do you think they are heading somewhere? 여기다 do you think를 항상 많이 붙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왜냐하면 왜 걔네가 저렇게 다른 곳으로 가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지? 라는 건 직접적 물음이지만 Why do you think they are heading somewhere? 하면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하고 아이한테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 birdy가 보고 있는 엄청난 큰 크기의 그 집들이 보입니다. 그죠? 이 집들을 보면서 뭐 small, middle, 뭐 그다음에 뭐 big o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We can see big and fat one. We can see small and tiny and little one and short one. We can see long and narrow one or thin one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먼저 한번 조금씩 이렇게 단어 노출해 준 다음에 넘어가면 더 재미있겠죠? 어쨌든 이 레슨 1에서는 이런 thin, wide, narrow, big, tall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 보시고 4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Poor tiny birdie had no house. When the rain fell, he got wet. When the wind blew, he was always cold 라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불쌍한 가엾은 타이니 작은 birdy가 집이 없어. When the rain fell, 비가 내리면 he got wet. 걔는 항상 젖어.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요. He got wet because he has no house. 그죠? When the wind blew, he was always cold. 바람이 불었을 땐 항상 추워했지. 그랬더니 여기 지금 look at this picture. He looks so 뭐라고 할까요? He looks so bad. 뭐 아니면은 He looks so poor. 그쵸? 뭔가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면 집이 없어요. 혼자. 여기에서 지금 비가 sideway로 내리고 있죠. 우리 sideway는 저번에 그 Mighty Maddie 할 때도 sideway 그 튜튜가 sideway로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뭐냐면 우리 옆으로라는 말 sideway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또 여기서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It is raining sideways. It is raining sideways. 옆으로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We can guess the wind is blowing left. 네, 왼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Towards to the west from the east. 네,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냐면 왼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향하고 있냐면 from the east.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sideway인데 저는 그냥 이게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길래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냐 이렇게 하고서 아이하고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seeing this picture, seeing this direction of this seeing this direction of this rain, maybe I can guess the wind is blowing left from the east.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줬다는 거. 그런 디테일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sideways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One day, Birdie gathered his friends together.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Birdie가 친구들을 부르는데 다 모두 they're all bigger than Birdie. 그쵸? 뭐 bigger than Birdie 해도 되고요. taller than Birdie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 Birdie하고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they're all different sound. They have all different sounds. Spike always says caca. Queenie always says honk honk. Goldie always says squawk squawk. And Fidget always says chirp chirp.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what about Birdie? Birdie always says peep peep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것. 모두 다 크기도 다르고 they're all different size
and they are all different. They have all different sound.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어쨌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Spike was tall, thin and narrow. Queenie was tall, fat and white. Goldie was short, fat and white. And Fizz was short, thin and narrow.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요. big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요. big이 왜 안 나왔을까? big은 이제 크기를 말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big 크기 대신에 높이를 이야기했네요. tall과 short, tall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big이라는 말은 없고 tall, short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를 말할 때는 tall. 그러면 long은 안 되나요? long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가로 느낌이 lo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tall은 이렇게 키, 높이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길이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long, centimeters long 있죠? 1 centimeter long 아니면 2 centimeters long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높이는 tall. 네. 2 centimeters tall, 3 centimeters tall 이런 식으로 높이는 tall. 그래서 tall과 short가 나와 있어요. 여기엔. 그래서 여기 새들이 뭐 big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퀸이 같은 애들은 좀 big, looks big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단어는 더욱 중요한 단어는 tall, fat, white라는 거죠. 그래서 tall과 short가 여기서는 네, 반대어이죠. 그다음에 big하고 small은 아까 말씀드린 크기라는 것. 그래서 여기선 지금 빠져 있다. thin, skinny는 뭐하고 반대일까요? wide, fat. 네. 근데요, 이 fat은 사실 fat means the word for human. 사람한테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you look so fat. 이렇게 말하면 rude.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He is overweight, he's bigger size, he's plus size, he's larger size. 이렇게 fat이라는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쓰면은 안 된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overweight, bigger size, plus size, larger size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대요. 어쨌든 white과 fat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그다음에 gold is fat white. 근데 여기서 우리 gold가 fat하고 white 합니다. 이 노란색 새요. 근데 얘가 chubby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이 골디는 chubby, 약간 좀 통통하다는 느낌이에요. plump, 그다음에 stout 이런 것은 다 fat하고 heavy한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통통하다라고 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gold is fat, white. 근데 yes, gold looks chubby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chubby라는 말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화책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teapot so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요거 누르시면은 이거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유튜브로 연계가 되는데요. teapot song에서의 teapot song을 왜 추천을 했냐면 여기에 이 stou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stout이 좀 통통한 찻주전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요거 걸어놨습니다. 아주 되게 유아틱한 노래입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갈게요. I need a house, peep birdie. Can you help me find one? Can you help me find one? house겠죠, one은. That's just right size for me. That's just right size for me. Just right size. 네, just right size 뭐죠? 딱 맞는 사이즈, 딱 맞는 크기를 좀 날 위해서 좀 찾는 거 도와줄래? 왜냐면 나 지금 집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they need to find a space that will fit them. 여기에서 지금 원래는 버디만 집을 찾으려고 했다가 얘네들이 모두 자기한테 맞는 집을 찾게 됐죠. 그래서 they need to find a space, their own space 아니면 their own house that will fit them. fit them입니다. 여기서 이번 달 저희가 이 책에서 좀 꼭 외웠으면 좋겠는 건 이 fit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뒷부분에 다시 fit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They need to find a space that they can fit inside.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요거 can you help me? 하면서 원래는 얘가 뭐 peep bird이지만 우린 peep을 전부 다 동사로 바꿔보자고 했었어요. 그 새 울음을 동사와 혹은 부사를 섞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셨는데 저도 역시 찾아봤습니다. Ask,
Can you help me? Ask Birdie. Can you help me? Beg Birdie. Implored Birdie. Proposed Birdie. Petitioned Birdie. Questioned Birdie. 이 중에서 저희 캠블리 선생님은 이 implored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beseeched 요 단어를 되게 좋은 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beseeched 찾아보니까 begging 하는데 간청을 하긴 하는데 urgently 급하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거 beseeched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알게 된 동사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고 여러 번 강의도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서 beseeched가 뭐였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implored 뭐였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여기서 들어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beg 하는 거죠. beg 부탁을 하는 건데 implored 간청하거나 아니면 beseeched 좀 급하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 이게 좋은 단어라고 하니까 이런 거 노출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off they all flew to find a house. 네, 이 8페이지 밑에 이제 보시면 off they all flew to find a house for Birdie라고 썼는데 off they all flew to find a birdie, to find a house. 저는 이제 여기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도치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off they all flew to find a birdie는 어떤 뜻이 있냐면 they all flew away, they all flew off 다 날아갔어요. 뭐 하려고 날아갔냐면 버디 집을 찾아주려고요. all of them flew off. 네, 다 지금 얘네들이 날아갔어요. 근데 off they all flew 우리 off they go 하듯이요. off they go 하듯이 도치라기보다는요. 물론 they go off 말은 되죠. 근데 이건 도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관용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 얘기인즉슨 off they all flew to find a house는 그냥 아이한테 off they all flew to find a house. Yes, they all flew away to find a house. Yes, they all flew off to find a house. All of them flew off to find a house 하면서 그냥 off they all flew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한두 번 아이한테 더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직접 해석해주지 않아도 자꾸 해석해서 아이랑 책을 읽게 되는 버릇이 생기면은 맥락이 조금씩 끊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어려운 도치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다면 그거 그냥 바로 더 쉽게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문장력이 더 많이 생겨요. 문장을 이해하는 그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영어로. 그래서 off they all flew to find a house를 이거는 그들이 집을 찾기 위해서 날아간 거야. 이렇게 해석을 직역해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쉽게 바꿔서 off they all flew to find a house. Yes, they all flew away to find a house, to find Birdie's hous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look, there's a nice house in that tree called Spike. It looks way too tall for me, peeped Birdie라고 나오는데 look, there's a nice house in that tree called Spike. 스파이크가 먼저 지금 찾았죠. caught spike 한 거 보니까 책에서 보면 연두색 애가 spike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do you remember who is Spike? Do you recall? 자, remember나 아니면 recall. remember만 우린 많이 알고 있는데 recall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do you recall who is Spike? Spike says always caw, right? 그러면은 이 그림 봤더니 당연히 여기 caw 하는 애가 보여요. 걔가 바로 스파이크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한테 클루를 주시고, 네, 클루를 주시고 누가 그러면 이 중에서 스파이크일까? Who do you think Spike is?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겠죠. 그러면 caw 하는 애가 스파이크고요. 그 스파이크가 look 하면서 먼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pointed out the house, pointed out a house, 아니면 declare, Spike declare, Spike yelled, Spike shout, Spike scream, Spike exclaimed. 네, 그런 거. Spike bellow는 좀 큰 소리로 말한 거고요. explaine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he noticed the house first. 왜냐하면 이 집을 제일 먼저
발견해냈거든요. 찾아냈죠. He noticed the house before anyone else.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책이 있지만 책의 내용을 쭉 읽어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연습과 훈련은 어떻게 하면 나와 있는 책을 조금 더 쉽게 아이한테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쉽게 더 쉬운 간결한 문장으로 혹은 추가될 수 있는 문장으로 더 설명을 해줄까를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문장을 자꾸 아이하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내 말로 자꾸 해보는 게 되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엄마가 스피킹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면서 두 번째는 아이가 그만큼 들을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Look, there's a nice house in that tree called Spike. Yes, Spike noticed the house. Than anyone else. 이런 식으로 쉽게 자꾸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면 처음에는 아이가 다 듣고만 있지만 나중엔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넘어가서요.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Birdie was right. It was tall, thin and narrow. Just like Spike. 네. 왜냐면 여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8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Caught Spike. 스파이크가 noticed the house 했고요. 그 다음에 It looks way too tall for me. Peep the birdie가 있습니다. 우리 way too 배웠죠. 어디서 배웠었죠, 우리? 이 way too 할 때 이 way too high, way too low 이거 아마 우리가 배웠던 데가 아마도 어디였냐면은 Mighty Mady 기억나시나요? 저만 기억나나요? Mighty Mady에서 Mighty Mady 맞나요? Gymnast, Mighty Mady 아니고 Gymnast. 네, 그 Gymnast 기억나시죠? 누구였죠? 그 여자 이름? 조. 그렇죠?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그 Gymnast of All인가요? 그 조라는 애가 짐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걔가 뭐뭐 할 때 way too high 뭐 나옵니다. 자, way too 뭐였을까요? way to는 여기 보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emphasis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은 뭐 way too tall 진짜 커. 근데 이 way too tall, way too high 진짜 높아. 저기 높아. 저기 어디. way too high, way too low, way too tall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way to는 그래서 뭐랑 같냐? far too tall, much too tall, definitely too tall, definitely too tall과 같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way to가 도대체 나오면 이게 way가 왜 붙지? 네. much too tall이구나. much를 말하는 거구나. 엄청 더 뭐 하다는 거구나. 강조하는 거구나. definitely 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use before an adverb or preposition 뭐 전치사나 부사 뭐 앞에 쓰라고 하는 말인 거죠. 형용사인가요 이거? 제가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잘 몰라서 아무튼 way to는 네, 형용사 앞에 붙었으니까 아마 뭐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까먹었어요. 부사인가요? 아무튼 형용사로 꾸며주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볼게요. 10페이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Birdie was right. 네, 버디가 맞았어요. 진짜. It was tall, thin and narrow, just like Spike. 네, 스파이크가 찾았는데 버디가 자기한테는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디가 맞았죠. 버디가 한 말이 맞았어요. Tall, thin and narrow 였습니다. 그래서 just like Spike. It fits me better than my old house, called Spike. I think I will move in. It fits me. 자, 우리 이거 진짜 딱 맞네. 이거 진짜 딱 맞네. 이거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인데 여기 이 책에 나온다는 거죠. fit라는 말이요. 먼저 그 fit에 대한 이야기 요 뒤에 넘어가서 이야기 드릴 텐데 이 14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fit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얘가 뭘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스파이크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찾은 거예요. 나 옛날 살던 집 말고 이 집이 더 좋은데? 그러면 어떤 걸 느꼈을까요? He feels cozy, he feels content. 그쵸?
He looks content, joyous, merry, thrilled, grateful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또 on the cloud nine. Spike is on the cloud nine. 무슨 뜻이냐면 super happy 한 거죠. 여기서는 그냥 약간 관용적으로 쓴다는 이 on the cloud nine을 한번 주목을 해서 표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He feels cozy, he looks cozy, he seems cozy, he is cozy 다 똑같아요. is, feel, looks, seems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He is happy, he feels happy, he looks happy, he seems happy 그런 식으로 look, look, feel, seem 비동사 다 뒤에 느낌을 다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ook과 seem은 뭐가 차이가 있죠? 라고 했을 때 look은 이제 아시죠? 피지컬한 거 겉으로 봤을 때 seem은 겉으로 본 거랑 피지컬한 거랑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얘가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흔드는 그 모습, 그 피지컬한 모습을 봤을 때 he looks happy.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이죠. 안 기쁜데 걔가 흔들 리는 없잖아요, 꼬리를. 근데 우리가 말할 때 he seems happy 하면은 어떤 남자애가 웃고 있어요. seems happy. 근데 I'm not sure, but he seems happy. 일 수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것도 해피하긴 한데 뭐 내가 생각해도 해피한 것 같아. 의 느낌. 그러니까 look과 seem은 사실 비슷하다라는 거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he is happy, he feels happy, he looks happy, he seems happy 다 똑같다. 그렇게 쓰면 된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해피한 거에 대해서 content, 만족스러워 보여, joyous, 기뻐 보여, 즐거워 보여, 엄청 좋아 보여, grateful, 진짜 대단히 좋아 보여. He is on cloud nine. He's on cloud nine.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super happy야. 이런 거 아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Queenie, Goldie and Fidget followed Birdie as he flew on. There is pretty house on that pole. Honked Queenie. It is much too fat. 나왔죠? Much too fat 뭐였죠? Way too fat. 똑같죠? Definitely too fat. 그쵸? 아까 우리 definitely 그 다음에 far too fat, much too fat, way too fat, definitely too fat 다 됩니다. 여기 똑같이 나왔다는 거, 그 표현이. 그래서 as Birdie flew on, they followed him. 버디가 날아가자 다른 친구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s Birdie flew on, they followed him. 딱 들었을 때 어려운 문장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다시 쉽게 우리 자꾸 바꿔주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They are following. 누가요? 친구들이 따라가요. Directly behind him. Behind Birdie. 그쵸? 그 다음에 they are following him. He is leading them to their destination where he wants to go. He is leading them wherever he wants. They are following him wherever he goes. 음미해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 버디를 따라서 친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They are following directly behind him. 걔 뒤로 바로 따라가고 있어. They are following him. 지금 따라가고 있어. He is leading them. 이번에 이제 버디의 입장에서 he is leading them. 버디가 이끌어가고 있어. 그 친구들을. To their destination. 다음 destination이겠죠. 도착지. Where he wants to go. 걔가 가고 싶은 데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he is leading them. 이끌어가고 있어. 친구들을 wherever he wants.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지. They are following him wherever he goes. 또 역시 바꿔서 친구들이 걔가 어딜 가든지 지금 따라가고 있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 연습한 것은 그대로 아이가 다 듣는다라는 것 아시고 한번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시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onked Queenie. She found another house which could be a better fit. 네, honk Queenie. 네, 여기 honk Queenie라고 했던 거 어떻게 바꿨냐면요. There's a pretty house on that pole. 여기 저기 그림 13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하얀색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홍크 하면서 역시 퀸이가 발견했어요. 우리 또 아까처럼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Who is Queenie? Do you recall
who is Queenie? 뭐 아니면 do you recall who Queenie is? Queenie always says honk honk. 그림에 honk honk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that's right. This fat and white and pinky one, pinky bird is 뭐라고 하면 될까요? Queenie, right? 하고서 아이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퀸이가 뭘 했냐면은 honk 퀸이 했기 때문에 honk 퀸이 뭐 한 거죠? She found another house. 그쵸? 다른 집을 찾았어. 이번엔 스파이크 말고. Which could be a better fit. 그게 무슨 어떤 집이냐면은 could be 아마도 a better fit. 더 나은 곳인 거야. 더 딱 맞는 곳을 찾은 것 같아. She thinks the house will fit her. She is hopeful that the house will fit her. 자, 여기서도 다시 fit이 나왔습니다. will 다음에 fit, 그 다음에 will 다음 fit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 better fit. 자, fit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동사로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tter fit, best fit 같이 명사로도 나옵니다. 뒤에 보실게요. 자, I can fit, she squawked. 14페이지 넘어가서 They all looked at the house. 그 다음에 Goldie tried to get in. I can fit, she squawked. Goldie가 먼저 I can fit. 나 딱 맞아. I'm fat and white 라고 얘기했어요. 골디가 먼저 노란색 애가. 그랬더니 No way, honked Queenie. 아니야. You're much too short. 여기 또 나왔죠. Much too short. You're far too short. You definitely too short than me.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Much. 아까 얘기했던 much. 그 다음에 way too. Much too, way too, definitely too.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You are much too short. You're way too short. You are definitely too short. Definitely too short.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네 가지로 그냥 막 수다 떨듯이 얘기합니다. It fits me the best. And I could use the new house. I think I will take it. 라고 얘기했는데 You much too short. 아니야. 너 나보다 훨씬 작잖아. It fits me. 나한테 딱 맞아. It fits me the best. 나한테 딱 맞아. 제일 맞아. And I could use this new house. 그러니까 내가 아마 이걸 사용할 수 있겠지. I think I will take it. 내가 갖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I can fit, she squawked. 근데 이 squawked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I can fit은 지금 퀸이가 아니라 골디가 말했습니다. 자, 골디가 무슨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Shout delightedly, happily. delightedly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서는 지금 부사로 써 있지요. delightedly라는 말은 없고요. delightedly가 아니라 delightedly 라고 쓰시면 됩니다. 혹은 쉽게 happily.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자꾸 happy, 뭐 merrily 이런 거 안 쓰고 이렇게 자꾸 조금씩 어려운 말을 한 번씩 던져줬어요. 이렇게 그냥 계속 노출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서 볼 때 어떤 원서에는 delightedly라고 써 있겠죠. 근데 거기서만 보지 말고 여기서 happy 나오면 그냥 엄마의 입으로 delightedly도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은 뜻이구나. 를 애는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No way, honked Queenie. 네, no way, honked Queenie. 네, 이제 퀸이가 얘기하죠. 아니야, 이거 내 거거든. 자, insisted 하는 거죠. 주장하는 겁니다. proclaim,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nked Queenie 대신에 no way, insisted Queenie. Queenie insisted. Queenie proclaimed.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그거 이외에도 뭐 shouted, yelled 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insisted, proclaimed 아무렇지 않게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could use a new house. I think I will take it. 이거 왜 썼냐면요. 분명히 여기서 아이가 말해요. 퀸이가 I could use a new house. 내가 이 집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 think I will take it. could인데 왜 여기다 will과 take를 썼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이 말을 두 번에 나눠서 한 거죠.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시제랑 상관없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화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굳이 맞춰서 하지 않아도 I could use a new house 하고 또 문장이 새로 시작되죠. I think I will take it. 네, 사실은 I would take it 해야 맞을 것 같지만 I would 대신에 그냥 I will take it
네, 더 뭐 강한 의지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둘로 나뉘어 있을 때는 could와 will이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자, 드디어 이제 fit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이 fi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때 어떤 책이었죠? 그 서커스 나왔던 책 있죠? 기억나시나요? 또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Circus Shape에서도 Math Start Level 1, Circus Shape 그 쉐입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했을 때도 제가 fit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제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마술사인지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작은 자동차 안에 내가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This car fits him. This car fits the magici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fit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일 때 어떻게 쓰는지. She is more fit for this house.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She thinks she is more fit for this house. 네, 이거는 지금 퀸이가 말하고 있는 거죠. 퀸이가 생각할 때는 more fit 한 거예요.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사에 more fit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she is better suited. 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더 잘 맞아요. She thinks she is better suited.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fit은요, 명사로 쓸 수도 있고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동사로 쓸 때는 이렇게 it fits her. It fits her.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She fits this house. Much more than anyon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he fits this house much more than anyone. 그 누구보다도 더 맞는 것 같아. 아니면 she is more fit for this house than anyone else. 뭐 any other bird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it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딱 맞는 것 같아. 이게 걔한테 딱 맞네. 이거 걔한테 딱 맞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는 it fits her, it fits him. 그냥 fit 하고 뒤에다가 목적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로 쓸 때는 she is more fit, she is better suited, she is better fit, she is best fit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Queenie and House are a better match. A better match. 명사로 썼죠, match를. 아니면 a better pair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왜냐면 퀸이랑 이 지금 집이 딱 둘이 맞잖아요. 그래서 Queenie and House are a better match. A better pair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more fit than 누구보다 than the other friends for this hou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The house is better for Queenie. 그렇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This house is a better fit for Queenie. This house is a better fit for Queenie. 이게 이 집이 퀸이한테 더 맞는 것 같은데 더 맞아. 그래서 이 fit은 match, pair, combination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 뜻이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명사를 그렇게 해서 명사로 이 fit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일 때는 it suits her, it fits h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17페이지,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Goldie fizzed and Birdie kept going. 계속 날아갔어요. Over there on the fence. 저기 fence 있죠? 울타리라고 하나요? 저기 울타리 건너 좀 봐봐. Squawked Goldie. 이번엔 골디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골디 차례네요. There is a cute house. It's short like me, but it's very fat and white. Peeped Birdie. 네, 여기서 지금 birdie도 한마디 하죠. 저 끝에서 지금 16페이지 저 끝에서 핍핍 하는 친구가 있고 squawk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말풍선에 들어있는 squawk과 핍을 가리키면서 아이들한테 걔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네, who says squawk she must be Goldie. The yellow bird is Goldie, right? 이렇게 얘기해주고 Goldie가 말한 거죠. Over there on a fence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over the fence. 네, over the fence 한번 볼까요? Squawked Goldie.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쁘겠죠. contentedly, delightfully, happily, pleasingly
이런 거를 써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골디가 너무 지금 신났죠.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찾은 것 같아서요. There's a cute house라고 얘기했으니까요. Contently, 근데 여기서 contentedly라는 단어도 있는데 캠블리 선생님 제가 두 분한테 이 똑같은 쪽수를 가지고 여쭤봤어요. contentedly가 나아? 아니면 contently가 나아? 라고 얘기했더니 한 선생님은 contentedly를 이야기했고 한 선생님은 contently를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미국 선생님 두 분은 저한테 말하기를 어떤 지방에서는 이 말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지방에서는 이 말을 더 많이 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contently 해도 되고요. contentedly 해도 돼요. 근데 저는 contently를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contentedly를 제가 더 좋아하는 선생님, 더 저에게 잘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 입장에선 이 contentedly를 자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어떤 사람들이 contentedly라고 이 자기가 뭔가 만족스러웠을 때 이게 content가 만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인데 contently를 쓰지 contentedly는 자기는 난생 처음 들어본다고 하지만 사전에는 있다. 사전에 있는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squawked Goldie contently, squawked Goldie delightfully, delightedly, sad, Goldie happily, pleasingly 이런 거 다 써주면 좋죠 뭐. 자, 그 다음에 얘가 over the fence 했다는 건 뭐죠? She found the house first. 네, 여기서 지금 그 fence, 울타리에 있는 집을 제일 먼저 발견했죠. She found the house first. 인데 found 대신에 우린 또 pointed. She pointed the house first. She declared, she yelled, shouted, she screamed, she exclaimed, she noticed the house first.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이 책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동사, 알고 있는 모든 동사, exclaim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다른 원서에도 proclaim도 너무 좋은 단어죠. 이런 단어들 막 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t is short like me, but it is very fat and white-peeped birdie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핍한 얘 느낌, 감정은 어떨까요? He's concerned. 네, he's concerned. 아니면 he worried. 자, concern과 worry를 같이 쓸 수 있는데 사실 concern은요. concern과 worry가 어떤 차이가 있지 했을 때 worry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걱정. 그리고 concern은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마음은 내가 예를 들면 내 가족이 누군가 뭐 아파한다. 지금 뭔가 힘들어한다 할 때 I'm concern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m concerning about her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concern과 worry는 이 책에서는 염려하는 게 어떻게 너무 막 비관적으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concern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worried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He is concerned. 하지만 concern 앞에는 be가 붙는다는 거예요. He concerned이 아니라 he is concerned. He is concerned about whether he would get a better fit house. 여기 또 나왔죠? 뭐에 대해서 concerned, 걱정하고 있냐면 염려하고 있냐면 he would get a better fit house. 자기한테 더 잘 맞는 집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지. 네, birdie가요. 혹은 he worried about he could find.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찾을 수 있을지. Just right sized house for him. 네, 딱 맞는 크기로 된 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he's concerned about whether he would get a better fit house 해도 되고 이 뒤에는 whether he could find the better house 아니면은 he could whether he could find just right size for him 뭐든지 좋습니다. 엄마가 대충 이걸 아시고 입에 좀 붙여보신 다음에 아이한테는 최대한 여러 번 읽어주면서 여러 번 다른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안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네, visit to help birdie find a house. 이번에는 이제 visit만 남았나 봐요. 18페이지 보시면은 I can fit chirped visit.
But it's much too fat and wide for you, squawked Goldie. She climbed in and it was perfect for her. I think I will stay, squawked Goldie. 네, 골디가 먼저 이 집을 차지했네요. 자, 볼게요. 그렇죠. 앞에 퀸이가 먼저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디 차례죠. 골디가 자기가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It's much too fat and wide for you, squawked Goldie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피짓이 나한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집 했더니만 이 집은 피짓에 비해서 wide하죠. It's wider than Fidget's size. 그쵸? 그렇기 때문에 Fidget의 사이즈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골디가 이건 내 집이야 라고 내 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climb in 안에 들어갔고요. It was perfect for her. Just right size for her. 그쵸? Just right size for her. Perfect for her. 그렇죠? 그 다음에 I think I will stay. Squawked Goldie. 네, happily 했겠죠. Squawked Goldie happily. Squawked Goldie contently.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18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비슷하니까. 20페이지 보시면 Dad left Fidget to help Birdie find a house. Dad left.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Dad left Fidget to help Birdie find a house. Fidget이 돕는 거예요. Birdie가 집 찾는 걸 도와주는데요. Dad left의 뜻은 여기서 도치가 아니라 어떤 도치의 뜻이 아니에요. 왠지 도치처럼 느껴졌어요. Fidget left to help Birdie find a house 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도치가 아니네? 그럼 이 that left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that left는 leftover를 말하는 겁니다. leftover 뭐냐? 남겨진 것.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그래서 남겨진 것. 그래서 남겨진 Fidget.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남겨진 Fidget이 to help Birdie find a house. 집을 찾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남겨줬어요. 그러면 이 that left Fidget to help Birdie find a house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왜냐면 that left 빼고 나니까 여기 이상하게 동사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서 that left가 Fidget left가 아니라 Fidget went to help Birdie find a house for herself. 간 거예요.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he is left over. 걔가 혼자 남았죠. So Fidget help Birdie find a house. 걔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Fidget이 Birdie를 집 찾는 걸 도와줬지. Because Fidget is the only one left over. 왜냐하면 Fidget이 지금 혼자 남겨졌잖아. To help him이죠. To help Birdie. 자, 다시 한번 볼까요? That left Fidget은 도치라기보다는 Fidget은 남겨졌어요. 사실은 이게 도치가 되려면 Fidget 바뀌었네요. Fidget is left겠죠. To help Birdie 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that left는 그냥 남겨진 Fidge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막 깊숙이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that left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example이 나왔습니다. We already got milk and eggs. That leaves only tea. 뭐겠어요?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우유랑 계란이랑 이미 샀어. 그리고 남은 게 only tea야. 남겨진 것. left over. 그쵸? We went to the store and bought the first 10 items. That left tea on the list. 그래서 남겨진 게 바로 tea야. 차야, 차. 쇼핑 리스트에서 남겨진 게 tea야. 그래서 that left 이거는 관용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That leaves 아니면 여기 보니까 명사로 지금 사용이 되었잖아요. 혹은 that left. 네,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럼 that left는 왜 left냐? 여기서 보니까 과거형 때문이 아니라 그냥 that leaves라고도 할 수 있고 that left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 우리 책에서는 어쨌든 과거 형태로 지금 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that left Fidget to help Birdie find a house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의 우리가 다시 아이한테 표현을 해줄 때는 Fidget went to help Birdie. Fidget went to help Birdie. He's left over because he's left over. 그쵸?
그리고 because Fidget is the only one left over.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left over라는 거예요. that left는 left over다. left over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런 뜻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he left가 아니라 he is left. 남겨졌어. he is living. 걔가 떠나지 않고 남겨졌어. 여기서는 남겨진 건 이건 떠난 것.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셉트 적용하기. 이제 이 뒷부분은 사실 한번 22페이지 볼까요? Birdie tried it out. 더 노력을 했죠. It may be short and narrow, but it's still too big for me. He pipped. 그쵸? Disappointedly. disappointed. He disappointed. Well, it's nice and thin too. Chirped Fidget, just like me. Fidget이 다시 자기 집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나왔던 문장들과 다 비슷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더 여기 나오는 peeped 아니면 peeped나 아니면 아까 여기는 chirp 여기도 chirp라고 23페이지에 Fidget의 울음소리가 나오죠.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short, narrow 하면서 집과 또 확인 그리고 얘네들의 감정 상태를 he peeped sadly 이런 식으로 부사 하나 더 붙여줘서 감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가시고 또 too big 했으면 still too big 하면은 또 이것도 way too big 해도 되고 far too big, 그다음 much too big, definitely too big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4페이지 보시면 There's no house that's the right size for me. 나한테 딱 맞는 데가 없나 봐. 딱 맞는 게 없나 봐. Just right size for me. That's the right size. Just right size. 딱 맞는 것에 대한 단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4페이지도 똑같아요. It started to rain. The wind began to blow. The birdie was wet and cold. 맨 앞에 페이지하고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림도 25페이지 보시면은 It is raining sideways. It is raining sideways. 뭐 이런 거. Sideways. It is the wind is blowing west from the east.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 From the east.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26페이지 honk, caw, squawk, chirp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막 울면서 보고 있는 거. 왜 얘네가 지금 이러고 울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 27페이지 Oh no, caught Spike. How awful. Honked Queenie. 그다음에 This is terrible. Squawked Goldie. We must do something. Chirped Fidget. And they all flew over to help Birdie. 다 아까 앞에 나왔던 문장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고요.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얘기할 수 있겠죠. Oh, it's shame. 진짜 안 됐다. It's pity. 그때도 또 생각나시죠? It's shame. It is shame. It is shame. It is a shame. It's pity. It's a pity. 안 됐다. 불쌍하다. 그쵸? Oh, poor birdie. 그쵸? Poor birdie. It's too shame. He couldn't find his own house. Because he cannot find the just right house for him.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장면에 대해서 한두 마디 정도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선 So 28페이지에 So Spike gathered some twigs, Queenie picked some leaves, Goldie found some grass, and Fidget put it all together. 그래서 여기서 사실 Fidget put them all together 해야 될 것 같아요. Twigs, leaves, grass인데 근데 왜 put it all together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나의 it으로 받은 거죠. 이런 모든 상황, 이 상황 속에서의 twig, leaves, grass를 그냥 it으로도 받았다는 거. 네, 이것도 뭐 굳이 아이한테 뭐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얘네가 돕고 있는 거죠. Oh, they are very warm-hearted friends. 그렇죠?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t last, they help Birdie to build his own house.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PB 저기 29페이지에 아주
작게 그림을 그려져 있는 이런 작은 그림에서 핍을 찾아본다, birdy를 찾아본다던가. 어머,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있네. 그렇죠? It would stop raining, 뭐 it would stop rai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비가 이제 그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될 것 같고 30페이지 넘어가서 Birdie was dry and warm. 네, 이제는 더 이상 It's not wet and cold anymore. 그쵸? 이것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죠. Dry and warm 하고. 그다음 This house is tiny all around. 그래놓고 얘네가 만든 것 보세요. Look at this little tiny house. It just fits him. It just fits Birdie.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이한테. This house is tiny all around. 완전히, all around는 완전이라는 뜻이 있죠. Completely. This house is tiny, completely. Peeped Birdie. It's just right size for me. 라고 이야기했어요. 핍핍 하면서. 여기 31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번 페이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하고 오린 다음에 같이 얘네 이 집 크기에 맞춰가지고 그 블로그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하고 저희 이번에 했던 저희 미션이 있었죠. 어떤 미션이 있었죠? 아이와 이 책을 가지고 동화책처럼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봐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테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작은 집을 이렇게 뭐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려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인을 하는, 리테일 해보는, 제인하면서 이 책을 제인해보는 거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 또 하나 저같이 이제 아이가 조금 컸다, 이 책을 많이 본 친구다 하면은 저는 저희 아이하고 보드판을 그렸죠. 그 사다리 게임, 레더 스네이크 보드 게임을 만들었죠. 둘이서 함께 이렇게 생긴 걸 막 그린 다음에,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린 다음에 버디도 그려놓고 뭐 퀸이도 그려놓고 뭐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네, 주사위 던져가지고 갔다가 어느 자리에 멈추면 더블 스텝 forward 이렇게, 아니면은 뭐 two step behind 뭐 이런 식으로, backward 이런 식으로, two step backward 이런 식으로 뭐 아이랑 막 재밌게 이 아이들을 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보드 게임을 해서 신나게 한번 했습니다. 스케치북 2장에 크게 만들어서 그런 식의 놀이를 했어요. 어쨌든 자, 이 컨셉, 이 개념에서 우리가 적용할 걸 생각해 봐요. 아이한테 이 새 특징을 묘사하라고 뒷부분에, 책 뒷부분 32페이지에 보면은 refer가 있습니다. reference가 있어요. 참고하라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What do you think the attribute of each bird? 자, 아이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노출하고 싶은 단어, the attribute. attribute은 미국 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어죠. 많이들 보셨을까요? 특징에 대해서, 특징이다, 특징.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each bird의 각각 새의 attribute이 뭔 것 같아? 특징이 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말해요. describe the attributes of each bird. 네, with your child 라고 나옵니다. So using the same words as those in the story. 그래서 이것에 describe를 할 때, 이 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using the same words, 같은 단어 사용해봐. 이 책에 나와 있던 같은 단어들 좀 사용해봐. 했을 때 이제 아이하고 또 하나 있어요. 리테일 할 때요. 아이랑 책 읽었습니다. 어떤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밤에 잠자리에서 어머, 우리 단우야 엄마랑 같이 클루 게임 할까? 자, 엄마가 클루 낼게. Who has this attribute? 아니면 who is, 그냥 얘기해도 돼요. Who is this bird? 뭐 하면서 this bird is fat, white, and tall. Who is it?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attribute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면은 who has the attribute which is fat, white, and tall?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ttribute를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who could it be? Who could it be? 아니면 who would it be? 물어보고, 아니면 who is it? 아니면은 who do you think it is? 네, who do you think
is this bird?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클루 게임 해보는 거죠. 밤에 그냥 책 다 읽은 다음에 애랑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드하고 패트한 애가 누구였지? 근데 와이드 하면서 패트 하면서 또 톨한 애 누구였지?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이 책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네, using the same words 가지고 책에서 단어를 사용해봐. 제일 쉬운 활동이죠. 집에서 클루 게임 해보는 거. 아이랑 책 덮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책을 열어가고 정답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이랑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discuss how these attributes match those of each bird's chosen house. 네, 다시 한번 이제 아이랑 얘기해 보래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특징들이 매치되는 거야. 어떻게 매치되냐면은 각각의 새들이 선택한 집이랑 그 특징이 어떻게 매치되는지 이야기해봐. 쉽게 말하면 그 새들이 자기네가 찾았던 그 집이 있잖아. 그 집이랑 이 새랑 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자, 퀸이 was fat, fat and 뭐였죠? Fat and short and white. What do you think which house do you think is suited her? 그쵸?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Which house would fit her?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자, 아까 suit 할 때는 is suited 해도 되고요. This house is suited her 해도 되고 아니면은 she is suited 이렇게 해도 suited this house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그냥 제일 쉽게 she fits this house 해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말들을 써서 책이 아니라 집과 새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이랑 디스커스 해보라고 하죠. How these attributes matched those of each bird's chosen house. 네, 이거 그대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요. 자, if she's fat, which house would fit her? 만약에 걔가 조금 통통하면 말이지 어떤 집이 맞을까? 네, 그러면은 아이하고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말로 하던 그냥 대화로 하던 뭐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꼭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 뒤에 보면은 이 참조하라고 33페이지 보시면은 장난감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 갖고 장난감 안에 피규어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라고 하죠. 이 피규어와 네가 만든 이 피규어의 성이, 집이, 다리가 무엇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애가 놀고 있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흘리면서 대화해 보는 겁니다. 이런 책에서 배운 문장을 가지고요. 자, fit이라는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이 just right size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가 놀 때 그냥 옆에서 엄마가 is it just right size for him?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이 괜히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fat and white are matching words. 네, fat and white are matching words. 맞죠? fat하고 wide는 matching word죠. 그리고 thin and narrow도 matching word예요. 근데 tall하고 tall과 short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책에서는 tall하고 매칭되는 word는 없었어요. 그냥 tall은 tall이라고 얘기했죠. 그 새가 tall하면 그 집도 tall했던 거. 그 새가 short하면 그 집도 short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얘는 tall이고 쟤도 tall이네. 얘도 short고 쟤도 short네. 이렇게. 하지만 thin하고 narrow라는 말이 있고요. fat과 wide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아이랑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이야기할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한 책에서도.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이랑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else can we find the matching words? 자, 이렇게 아이랑 fat, wide 이런 거 했다 치면 우리 집에서 또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 다 언제 얘기하면 좋을까요? 잠자리에서 클로 게임 하듯이 조용히 둘이 누워가지고 아이 셋이랑 둘이랑 함께 누워가지고 게임하듯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뭐 있을까 우리? big and huge.
They're almost same. 그죠? Same meaning. 짝 찾는 거죠. They're matching words 할 수 있고. 아니면 small and tiny and little also 하면서 이런 것들 막 아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너님인가요? 유의어에 대해서 이럴 때 한번 이야기해요. 또 반대요. 반의어라고 하나요? 안토님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다 그냥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쓱 흘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랑. 책을 여러 번 읽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주제를 fit로, 또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매칭 워드를 찾아보는 날로, 어떤 날은 리테일을 해보는 날로 다 다르니까 한 번에 다는 하실 수 없겠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What about opposite words? 아까 나왔죠? 제가 얘기했던 이제 시너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안토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유효, 반의어 이런 거 다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can we make the pairs with opposite words? 이런 거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컨셉 보시면 choose things. 어떤 것들을 좀 한번 선택을 하는데 have the child decide. 네 아이가 결정하게 해봐. Which is taller, thinner, wider, select. 자, 어떤 게 더 가늘고 어떤 게 더 넓은지 이런 거, 어떤 게 더 큰지. 여기서 이제 비교급이 나왔죠. 아이한테 choose 해보고 또 decide. 결정 지어보게 하라는 거죠. 자, 뭘 통해서 하냐면 select, 이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Appropriately sized boxes. Appropriately sized box. Appropriately sized box는 뭐냐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단어도 사실 해줘도 돼요. 아이한테 그냥 말해줘도 됩니다. 흘리듯이. Appropriate size box는 뭐냐면 딱 맞는 크기예요. 딱 맞는 크기. Appropriate. 네, 딱 맞는 size box. 크기로 된 박스랑 그 다음에 and have the child decide which thing fits best in which box. 어떤 상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게 둘이 딱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이가 결정하게 해봐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일반 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appropriately size를 한번 노출해 보는 겁니다. 아이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단어, appropriate size. 이거 애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just right size. 아니면은 the best fit size. 네, the best fit size boxes for this thing. 뭐 이런 식으로 이 appropriate size 하나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이한테. 엄마가 단어를 많이 좀 접해보고 조금 노출을 해줄수록 아이가 더 많은 단어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appropriate size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게 just right size란 뜻이구나. 네, proper size구나. 딱 적당한 사이즈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hich thing is appropriate one for this?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단어들을 한번 노출해 보라고 제가 문장 써봤어요. Which thing is appropriate one for this?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딱 적당한 것 같아? Proper one, proper겠죠? 적당한 것 같아? 아니면은 just right for this, proper, suitable, 네, 다 되죠? 비슷한 단어들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proper, suitable, appropriate, just right 뭐 이런 거 써보세요. 그 다음에 have your child blow up 3 different size balloons. 자, 3가지의 풍선을요. 아이한테 불어보게 하래요. 그리고 discuss the size of each balloon. 그리고 나서 얘네들한테 아이한테 이야기해보게 하래요. This is the biggest. This is bigger one than this. And this is a small one. 한다고 하거나 혹은 this is big, this is bigger, this is biggest 라고 얘기하거나 우리 box parade에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최상급 뭐 이런 비교급 이런 거 얘기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discuss the size 하라는 거죠. Which one was the hardest to blow up? Why? 와, 여기서는 보니까 조금 다르죠. 그냥 big, bigger, biggest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어? 그 이유가 뭐지? 풍선 불어보게 하고서 왜 이렇게 이거 부는데 이거 제일 크게 불었는데 이거 부는 게 제일 힘들었네. This one is 뭐 make me hardest. 그쵸? Why?
make you hardest. Why? make you feel hardest. 그쵸? This balloon makes you feel hardes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풍선이 지금 너를 제일 힘들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게 했어. 왜 그랬을까? 이거 약간 스템인가요? 스템식 물음인가요? 어쨌든 네, 이거 당연히 답은 이거겠죠. The bigger the balloon, the more air needs. 이거는 뭐 제가 찾은 답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물음도 참 되게 근사한 물음인 것 같아요. 되게 의외의 물음이죠. 우리가 이 capacity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물음도 서로 할 질문과 답도 해낼 수 있겠구나. 네, 풍선을 한번 불어본 다음에 자, 어떤 게 가장 불기 힘들었지? Which one was the hardest to blow up? Why? 물어봤을 때 애가 알면 좋고 모르면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네, 이런 답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참고 도서는 매스 스타트에서 아까 뭐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벅스 퍼레이드 당연히 big, bigger, biggest, small, 뭐 smallest, smaller 뭐 이거 기억나시죠? 마이티 메디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티 메디에서도 뭐 heavier, 뭐 heavy 이런 거 나왔죠? 비교급. 또 레벨 2 보시면은 big, bigger, best라는 area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big, bigger, best는요 레벨 2에 나와요. 어떤 뭐 주일이랑 뭐 주일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세 명의 그 sibling 그 남매 애들이 페리미터 구하는 네 페리미터인지 area 면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둘레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면적이었던 것 같네요. 그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capacity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서 같이 이 책이 레벨 2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re less도 있어요. more or less라는 책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아주 글밥이 많아서 보시면 깜짝 놀라지만 하지만 comparing numbers를 하면서 뭔가 비교할 수 있고 뭐 less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더 수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가보고 싶다 하시면 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uper Sand Castle Saturday는 measurin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easure 지금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capacity를 전본 매스 스타트 1학년, 2학년, 3학년 거 보면은 점점 더 이 measurement에 점점 더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길이,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재, 그걸 인치로도 다시 이야기해봐. 그 다음에 그걸 페리미터를 구해, 둘레를 구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볼륨을 가진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온수를 해, 파운드를 해, 뭐를 해 이런 온도를 재, 몇 템퍼리처가 뭐야 이런 거 막 다 계속 연계되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캐퍼시티는 뭐 아까 그 수용성 뭐 어떤 amount라고 얘기했죠. maximum amount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왔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measuring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워크북이 풀고 싶어 하면은 measure에 관한 것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easure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size에 대한 책이 G1 정도에 나오긴 해요. 뭐 어떤 게 더 크냐 뭐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거 풀어보시고 매스 스타트 레벨 3로 가면은 매트릭스라고 해서 폴리스 펜펠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 펜팔하는 친구가 있는데 폴리라는 애가 펜팔하는 캐나다 애하고 미국에서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가 펜팔을 해요. 펜팔을 해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펜팔에 주고받는 내용 중에 뭐 웨이트 너는 몸무게 몇이야? 난 몇인데 우리 너랑 나랑 비슷한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로 연계된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글쎄 아마 단어는 읽어줬는데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펜팔하는 거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용만 맞다라면 내 아이의 나이와 맞는 내용이라면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room for replay는요. 이것도 개념이 그대로 capacity라고 나와요. 어항을 찾는 거예요. 물고기를 기를 건데 어떤 어항이 딱 맞을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컵으로 몇 컵을 넣어야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차고 안 차고 이런 식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Dave's Down to Earth Rock Shop 했을 때는 이거 classifying이기는 한데 이것도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classifying 하니까 당연히 무슨 뭐 이 돌은 어떻고 저 돌은 어떻고 하면서 sorting을 하면서 이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마 measure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제가 골라왔어요. 그리고 안노의 Math Games 2라고 지금 우리 매스 스타트 1 이 책에 이 House for Buddy에도 나옵니다. 안노's Math Game 2를 보라고 참고 도서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렸죠. 우리나라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시리즈 2를 보시면 그게 바로 안노의 매스 게임입니다. 안노의 매스 게임은 제가 원서를 구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알라딘 중고로 어디에 딱 하나 남아있는 국내에 어느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원서로 딱 한 권밖에 구하지 못했으나 원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세 권이 시리즈거든요. 근데 세 권을 다 구할 수 없어서 요거를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을 지금 제가 구매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 매스 스타트에서도 이 안노스 매스 게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아이디어는요. 역시 그래서 이 책의 참고에도 나오듯이 컵을 채운 다음에 추측해 보라고 해요. 하나의 컵, 가득 채운 컵을 가지고 이렇게 빗금이 되어 있어서 용량을 잴 수 있는 것에 뭐 밀리리터로도 나와 있고 어떤 건 컵으로라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괜히 부어보죠. 근데 이 괜히를 아기 때는 그냥 괜히 부으면서 이거를 컵을 채워서 how many cups we need to fill this cup, 뭐 to fill this container 이 정도만 했다면 이후로 아이가 커지면서 저는 요리도 이렇게 요리하면서 요리를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메저링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애한테 괜히 그 재는 스케일 있죠? 스케일에다가 한번 뭘 대보기도 하고 이거를 그람수도 재보게 하고 얘랑 쟤랑 얘가 더 지금 뭔가 더 무거우니 이걸 내리고 이걸 좀 쪼개고 막 이런 얘기를 요리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있으면 요리하면서 아이랑 늘 해볼 수 있어요. 이 메저먼트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 아이가 어리다면 그냥 컵을 채워보고요. 혹은 물이 아니더라도 제가 했던 거 그냥 블록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애가 좋아하는 막 애가 막 놀고 있어요. 막 괜히 로봇도 갖고 있고 막 갖고 있어요. 이걸 여기다 다 그냥 한 주먹 넣어요. 넣은 다음에 애랑 저랑 내기하는 거예요. 단우야 너는 이 박스 다 채워봐. 난 이 박스 다 채울게. 이거 몇 개나 들어갈까? 다 그냥 채운 다음에 다시 우르르 쏟아서 채운 거 다시 그냥 세보고 다 채운 걸 세보니까 이게 더 숫자가 크네. 너는 8개가 들어갔네. 나는 4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박스가 더 크네. 혹은 근데 이제 들어가는 그 개수의 사이즈는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피규어를 넣는다거나 바둑돌을 넣는다거나 비슷한 크기의 것들을 놓았을 때 괜히 한번 다시 쏟아서 그걸 센 다음 그리고 그걸 셌던 이 박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참 단순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단순한 활동을 그냥 애기 놀 때 옆에서 그냥 한두 번 흘리는 겁니다. 5분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5분 노출하는 거죠.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제 한 6세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드판에다가 땅 따먹기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그 캐파시티에 대해서. 그러면 초등은요? 초등 3학년, 4학년은요? 책은 이렇게 쉬운 거 읽고 레벨 1도 읽고 2도 읽고 3도 다 이 비슷한 연계된 주제를 다 읽은 다음에 초 3, 4학년이야 그리드에 땅을 따먹어 6세는 쉽게 하겠죠.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그리드를 막 대충의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정말 땅 따먹기 하는 거죠. 주사위 3 나오면 3개 칠하고 그 다음에 나 칠하고 너 칠하고 해서 이걸 다 하는 그런 그리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3, 4학년이라면
이 그리드를 훨씬 더 복잡하게 아이랑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가 measure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이것을 페리미터로 구해서 면적을 통해서 무엇이 더 크다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이 면적 안에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면적을 하나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자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하고 뭐 어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하나의 뭐 원타일이라고 놓고요. 이거를 원 에리아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요. 이 면적 안에 지금 우리는 캐퍼시티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야기했으니 이 캐퍼시티를 가지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캐퍼시티에 룰을 적용할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이랑 나랑. 내가 아는 만큼 아이가 아는 만큼. 그리고 이것이 fit 하는가.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넣고 이게 핏하게 하는가 아니면 이게 수릿 하는가. 중요한 건 내가 얘한테 무슨 단어를 노출해 줄까에 따라서 이 게임이 달라지겠죠. 혹은 내가 많이 이 책 안에서 배웠던 개념 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상태다. 아이가 많이 알고 있는 상태다면 여기서 배웠던 모든 단어들 fat, narrow부터 시작해서 much to big, much to 뭐 아니면은 아까 많이 나왔죠? 그런 모든 단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드를 처음엔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게 점점 더 복잡한 라운드를 통해서 아이한테 도전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되게 쉬운 거야. 이건 당연히 쉬우니까 이 정도지.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더 어렵게 간다. 세 번째는 더 어렵게야 하면서 계속 노출했던 그 의식적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아이랑 게임의 규칙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고로 집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까지도 레고 합니다. 남자아이들도 해요. 레고로 뭔가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아이랑 같이 내가 코워크를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캐퍼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캐퍼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뭐랑 어떤 기지와 어떤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는 어떻게 핏하지? 얘 이 피규어를 여기다 넣으면 얘가 핏하냐?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냥 토론과 수다를 통해 아이가 무언가 만들 때 그때 때는 이때다 하고 내가 배웠던 캐퍼시티 이 개념에 대한 내가 배웠던 단어에 대한 much too big 뭐 이런 거 네, 뭐 narrow, wide, 뭐 thin, shall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eep 이런 거 다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제일 수학적 접근은 자로 박스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 일례로 저는 예전에 단호한테 박스에다가 정사각형으로 된 큐브를 만들었겠죠. 정육면체를. 정육면체 만든 다음에 뭘 했냐면요. 여기다가 각각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예쁜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림을 그린 적도 있고요. 여기다가요. 뭐 예를 들면 5 minute 이렇게 뭐 2 minute 뭐 10 minute 이렇게 써가지고 미션을 적은 적도 있어요. 괜히 굴리는 거죠. 뭐 이거는 뭐 TV 오늘 할 일 여기다 적는 거예요. TV 10분 보기. 그다음에 5분 뭐 러닝 뜀뛰기 하기. 뭐 8분 뭐 sleep 자는 척하기. nap take a nap 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거 하면서 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박스를 가지고 아이하고 만들면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는 다른 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자를 사용해서 박스를 만들어 보는 거. 그냥 박스만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너무 수학적이고. 그러니까 가끔씩은 되게 담비처럼 뭔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건 굉장히 수학적인 일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린 재밌는 것을 하지. 그 재미가 플러스 원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은 옛날에 많이 해봐서 크기별로 인형에다 넘버 붙이는 거예요. 애한테 자 우리 같이 지금부터 요 이 땅이야. 자 1분 안에 아이한테 1부터 10까지 스티커를 줍니다. 스티커 주고 숫자 스티커 있죠. 그걸 주고서 제일 큰 거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번호 매기기 해갖고 막 서로 집안에서 찾아다녀요. 1도 붙이고 2 붙이고 3 막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서로 비교해 보지요.
너 1번, 내 1번 가져와봐 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의 큰 상자 안에 넣고 무엇이 더 핏하지? Which one is more fit? 그쵸? 그런 식의 게임을 5, 6세, 7세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했고 지금은 저는 정말 한번 해줄까 말까 합니다. 많이 해봐서.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아이디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13과 House for Body를 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아이랑 같이 가장 단순한 활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이 나이에 따라 아이 경험에 따라 확장해서 놀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